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심리적 시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시야가 좁다. 저 사람은 참 시야가 넓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눈으로 보는 그 넓이, 이것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눈의 그런 기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리적인 시야입니다. 마음의 눈이, 마음의 시야가 넓어야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심리적인 시야가 좁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람의 심리적 시야가 좁아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이것을 오버 제너럴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지나친 일반화는 뭐냐면 한두 가지 사건을 보고서 그것이 세상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나친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지나친 일반화는 자기 삶을 위축시키고 제한을 시킵니다. 또 과학적 방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자료를 설명하는 법칙을 수습하고 그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나 사실 가지고 어떤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전반적인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지나친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나친 일반화를 자주 쓰는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항상, 매번, 전혀, 아무도, 모든 사람이 같은 단정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의견에 동의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시야가 좁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말을 쓰게 되면 가능성의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립니다. 자, 단정적 명명하기라고. 단정적 어떤 사람이나 생각이나 행동, 경험의 모든 것에 상투적인 이름을 단정적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지닌 이 명명자들은 자신을 악역이나 바보역으로 연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명명하다 보면 자기 삶의 다양성이 들어오지 않고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이 좀 찐 사람을 보고 아우 저 돼지 이렇게 말하는 거. 누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 저 멍청해 이렇게 단정적인 그런 이름을 붙이는 그 사람이 바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실과 불만족을 표현하는 이런 상투적인 어구가 마음 안에 횡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내적 상태가 늘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하나의 현상은 필터링이라는 여과하기라는 것인데, 현실을 여과한다는 것은 마치 캄캄한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일만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현실에서 특정 사실만을 선택적으로 발췌해서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필터링 여과하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가치감을 묵살시키는 맹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과하기는 자기 인생 경험 중에서 특별히 나쁜 점만을 부각시켜서 자기 존중감을 위협합니다. 상처받은, 위험한, 부당한, 어리석은 이런 단어들을 곧장 사용할 때에는 내가 혹시 이 필터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 검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서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것이 핵심적 사고방식으로 굳어져서 나중에는 그 비극적 태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시야가 좁아지면 생기는 또 하나의 현상, Polarized Thinking, 양극화 사고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색깔이 없는 딱 흑백 두 가지 색깔만 존재하는 그런 논리에 사는 것을 양극화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행동, 경험 이런 것들을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딱 양분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안 좋은 것은 그 측면 중에서
부정적인 면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강한 것이 더 안 좋습니다. 자, 양극화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적 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ll or nothing이라 그러죠. 전부 아니면 전무.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편이나 네 편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코드 논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보냐 보수냐로 가르는 분들, 색깔 논쟁을 하는 분들이 대개 이런 절대적 사고를 가진 양극화 사고를 가진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시야가 좁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고를 갖게 되면 논리적이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개인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위 꼴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건 우건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와 이념, 코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진 사람들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죽이고 싶은 그런 적개심 안에서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레 짐작이라는 것은 reading mind라고 그래서 독심술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왜곡된 사고 양식을 말합니다. 이 투사 현상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작정 결론으로 건너뛰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지레 짐작이라고 합니다. 이 지레 짐작은 그래서 인간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러죠. 자, 많은 공부와 많은 경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자신은 정의롭다 하면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도자가 시야가 좁으면 그 나라는 지옥이 됩니다. 시야가 넓은 지도자가 자리를 가졌을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은 행복해진다고 하죠.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객관적이고 자명한 사실들입니다. 네, 이것은 정치가들뿐만이 아니라 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네, 어느 분야의 지도자건 간에 열린 마음으로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인 송봉예님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위로의 시 산책길 꽃들이라는 시 전해드립니다. 햇님이 불볕만 내릴 때 별빛을 바라보며 이슬로 견뎌냈다. 매미가 대신 울어주어 위로를, 쓰라미가 함성으로 속풀이를, 구름은 지나가며 시름을 걷어가고 겨울물은 말라가며 나직이 불러줬는지, 늦은 날에 비가 내려 생기도다 꽃 피우고 불볕도 이기는 개성가를 부른다. 초가을 산책길에 꽃들이 합창제 열었다. 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자, 국내에 계시는 교분들께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그 어려움을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내시라고 강복드립니다. 찬양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을 올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